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에 집중호우가 예보돼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부산 기장 곰내터널에서 화물차가 전복되는 등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반기문 총장에게 마지막으로 혼신을 다해 돕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육장회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미 상원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포함한 북핵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추석을 혼자 지내는 나홀로족을 겨냥한 시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은 명절에 가족이 모일 필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한반도 과일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열대 과일 생산이 급증하고 한라봉은 제주뿐 아니라 충북에서도 재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9월 17일 토요일 뉴스쇼판 태풍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북상 중인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복구 중인 경북 경주에서는 폭우에 2차 피해를 입지 않을까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건물 뒤편이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입니다. 돌담과 축대, 장독대까지 모조리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번의 강력한 지진에도 돌담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가 내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돌담과 축대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지진으로 지반과 구조물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붕 수리를 마친 주민들은 폭우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조금만 더 오면, 한 번만 지진 더 오면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뒤쪽은 완전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경주의 강수량은 내일까지 200mm에 달할 전망이어서 경주시와 당국은 첨성대와 불국사 등 문화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비는 남부 지방에 집중됐습니다. 전남 여수 소리도는 278mm, 장흥군 관산읍에는 251.5mm가 내렸고 남부 지방 대부분이 100mm가 넘는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부산 등 곳곳에서 담벼락이 넘어지고 집과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나와보니까 여기 팔각정도 있고 무너져서 깜짝 놀라서 나왔습니다. 목포와 완도, 통영 등에선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귀성객 2만여 명의 발이 묶였고 제주에선 항공기 250여 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남부 지방에 최고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이번 폭우에 경남, 전남, 충청 등 중남부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됐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관광객들이 구조되고 빗길의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계속해서 박상현 기자입니다. 물살이 강하게 흐르는 계곡에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연결합니다. 관광객이 몸에 로프를 묶고 사다리를 타고 계곡을 건넙니다. 오늘 오전 전남 담양의 용사 계곡에 폭우로 물이 불어나 관광객 2명이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 남성 2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충북 영동의 물안계곡에서도 등산객 3명이 고립됐습니다. 51살 허모 씨 등 3명은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계곡을 건너지 못하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빗길에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2일 유치원 버스 전복사고가 일어난 부산 기장군 곰내터널에서는 또 차량이 뒤집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3.5톤 화물차가 빗길에 넘어지면서 터널을 가로막아 1시간가량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트레일러가 넘어져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강원도 강릉에서는 청소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식당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6살 정모 씨와 식당 종업원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물난리는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중국도 중추절 물난리로 얼룩졌습니다. 슈퍼태풍 무란티가 상륙한 동남부 지방에서 16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7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들이 도로를 막았습니다. 하염없이 쏟아진 비에 도서관은 손 쓸 틈도 없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3일간 계속된 태풍 무란티의 습격으로 중국 동남부와 대만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1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70여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那房子里面进水了嘛？你到这来，那各方面住到的还可以了。 중추절 연휴 사흘간 항공편은 모두 결항됐고 주요 도로와 철로가 파손돼 고향에 가려는 귀성객들이 교통 대란을 겪었습니다. 这次要回家过节，然后受到台风的影响，然后火车晚点了。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푸젠성 샤먼시에서는 멈춰서 있던 여객기가 강풍에 떠밀려 활주로박 가드레일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태풍을 만난 대만에서도 현재까지 최소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만은 오늘 오후부터 초속 50m의 강풍을 동반한 16호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권에 들어가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만 정부는 군병력 3,200명을 배치해 태풍 대비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판포커스 인생 마지막 킹메이커를 자임하겠다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싶다. 김 전 총리가 인생 황혼기에 지는 애가 노을을 만들듯 뭔가 정치적 역할을 하겠다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 김 전 총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돕겠다는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마지막 황혼 정치가 시작됐다고 봐야 할까요? 조정린 기자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종필 전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결심한 대로 하시되 이를 악물고 해야 한다며 비록 힘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혼신을 다해 돕겠다고 했습니다. 2013년부터 일찌감치 차기 대선 영순위는 반 총장이라고 말해온 김 전 총리는 지난 총선 직후 금이 환영하라며 반 총장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직 연락은 없어요. 결제가 되면 반 총장이 지난 5월 방한 중 예방했을 때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더니 총재님은 무슨 좀 말씀 덕담 같은 거 안 해주셨나요? 뭐 얘기 무슨 얘기 해주셨나요? 우리 비밀 얘기만 했다. 후일담의 형식으로 반 총장이 결심을 굳힌 것 같다. 반 총장이 군계 일학이라며 반 총장 띄우기에 앞장섰습니다. 충청에서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말해온 김 전 총리는 드디어 반 총장 지원을 공개 선언하면서 충청 대망로는 다시 탄력을 받을 조짐입니다. 한 사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좀 남기고 가라. 아직 남겨둔 뜻이 그런 데가 있지 않냐. 한국 정치의 풍우나 김 전 총리가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마지막 승부를 반 총장에게 걸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김종필 전 총리는요, 안철수 전 대표, 또 추미애 대표, 또 김무성 전 대표 등에게도 덕담을 건네면서 호의를 표시를 했습니다. 안 전 대표에겐 냉면을 먹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는데 지금 JP가 한 발언에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지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총리님, 네, 고맙습니다. 아니, 보내네. 김종필 전 총리가 추석 인사를 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친근감을 표합니다. 더 이뻐졌네. 하지만 추 대표가 1997년 BJP 연합을 언급하자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총리는 총선 2달 전 안철수 전 대표가 3당 돌풍을 언급했을 때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속이 힘이 굳은 사람은 그렇게 보는데 좀 기다려 봅시다. 시간 좀 안 내면은 좋아요. 김 전 총리는 안 전 대표,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냉면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다가 추석 이후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김 전 총리는 문재인 전 대표와 각오가 대단했어. 뭐 한번 해보겠다는 게 아주 말끝마다 나와요. 김무성 전 대표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서부터 언사 구사하는 것 해도 열심히 들여다보면 여유가 있어서 좋아요.
황혼 정치의 포석인지 단순한 덕담인지 추석 이후 김종필 전 총리의 발언이 새삼 관심을 끕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내년 1월 중순 귀국을 예고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후보로 안착을 하려면 귀국 직후 첫 일주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 연설로 높은 위상을 보일 수도 있고 하회마을 방문 등으로 대중적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강연으로 멘토 이미지를 연출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첫 일주일을 잡느냐에 정치적 경로도 달라집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방한한 반기문 총장의 첫 일정은 관훈클럽 간담회, 언론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한 9년 반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끼고 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선언하기에 적절한 형식입니다. 내년 귀국 첫 일정은 대선 주자로서의 변신 신호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 예방이 거론되지만 내년에 돌아오면은 제가 다시 찾아뵙게 인사를 드리겠다고 그러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일찌감치 친박 후보나 충청 후보로 자신을 가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거기서 뭐 얘기한 건데 여기서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거기서 일어난 일들인데. 국회 연설은 세계적 인물이라는 위상을 각인시킨다는 점에서 적극 고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하회마을 방문처럼 대중과 직접 만나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 또는 낙도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나 꿈을 주제로 강연하며 시대의 멘토로 대중들에게 다가서는 방법도 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진 대비를 새로운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국가 지도자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1등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건 박근혜 후보뿐이었다면서 문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진 대비는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어떤 그 행동 요령으로 좀 안전을 강구하시라 이렇게 행동 요령이 전파가 돼야 되는 거죠. 문 전 대표는 국민안전처가 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 석유화학단지의 지진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탱크 구성에 돌입한 문 전 대표가 안전 우려를 고리로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우며 국정 책임자로서의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지도 1등이 당선된 건 박근혜 후보 외엔 없었다며 여권 1위 후보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야권 선두인 문 전 대표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미국 출장 중인 박 비대위원장은 언론은 힐러리의 당선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바닥 민심은 트럼프라며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트럼프와 샌더스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전미 합창 의장의 입에선 선제 타격 가능성이 제기됐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도 북한에게 육자회담에 다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 의장이 미 외교협회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멀린 전 합참 의장은 만약 북한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북핵 문제를 임기 초반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도 한 목소리로 북한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회동한 5개 상임 이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육자회담에 다시 참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원의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독자 제재 조치로 대북 원유 중단 조치 등의 부정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전방위적인 제재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실제적인 행동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유엔 실사팀이 함경북도 수해 지역을 직접 실사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홍수 피해가 예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장 이재민 피해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지만 북한은 지금도 5차 핵실험 자축 행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빌라 절반 가까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는 두 동강 났고 초가집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 주재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지난 6일부터 사흘간 함경북도 수해 지역을 실사한 결과 50-6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일 만큼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에 피해 상황과 이재민 현황 파악을 시급히 마무리하고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피해 상황조차 파악이 안 돼 있을 만큼 북한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유엔은 수해 원인에 대해 물이 한두 차례 무더기로 평야에 방출됐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방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수지를 또 아무런 사전 계획 없이 개방하고 이렇게 북한 당국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키운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수해 복구 비용을 위해 양강도 주민들에게 쌀 10kg을 살 수 있는 중국 돈 50위안을 강요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 와중에도 북한 당국은 평양뿐 아니라 황해도, 자강도 등 주요 지방에서도 5차 핵실험을 자축하는 행사를 연달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핵무력 건설 노선 만세!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 외무상 리용호가 제3세계 국가들이 모이는 국제회의에서 반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도 오바마 대통령을 풍자한 코미디쇼를 내보내며 핵실험이 미국 탓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북한의 한 희극 배우가 머리에 피 묻은 붕대를 감고서 무대에 등장합니다. 내가 세면장에서 나오다가 북조선의 수소탄 소식에 그만 깜짝 놀라 자빠지면서 그러니까 각하는 북조선이 수소탄 시험을 할 때 세면장 바닥 타이가 대가리 강도 시험을 했구만요. 뭐야? 이 당벌대거리 같은 자식!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덜 떨어진 지도자도 4차 핵실험에 놀라 한국이 보낸 특사를 개로 비하합니다. 늙은 삽살개가 또 X알이 났을 게다. 들어오게 하랍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북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에 청와대 안방 주인이 미친 알레케도다면서 김정은 찬양으로 코너를 마치는 희극 배우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만세! 북한은 이 코미디쇼를 5차 핵실험 당일에도 재방송하며 핵실험의 당위성을 선전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제3세계 국가 모임인 비동맹 회의에서 비동맹 운동이 미국에 의해 각계 격파되지 말아야 한다며 반미 세력 결집에 나섰습니다. 오는 23일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도 나서는데 이에 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유엔 연설로 맞불을 놓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추석 연휴 나흘째인 오늘도 전국 고속도로 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정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요금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 현재 고속도로 상황 어떤가요? 들어간다. 네, 오늘 하루 귀경객들과 나들이 차량까지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조금씩 정체가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해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주요 구간에서는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 CCTV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부근입니다. 오늘 하루 꽉 막혀있던 서울 방면으로 차량들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입니다. 여주 IC에서 이천 IC까지 19km 구간 정체가 특히 심해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입니다. 당진 IC에서 서평택 IC 23km 구간 정체가 심해 화면 오른쪽 인천 방면으로 답답한 교통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3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40분, 광주에서 서울은 3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귀경 차량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돌아와 자정쯤에서야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평소 주말보다 적은 331만 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제주도에서 중국인 범죄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인이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제주시에 있는 한 성당입니다. 오전 8시 45분쯤 새벽 미사를 마친 뒤 혼자 기도하던 61살 김모 씨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4차례 찔렸습니다. A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중국제 옷가지와 흉기, CCTV 분석을 통해 중국인 50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현장에서 40km 떨어진 서귀포 보목동에 숨어 있었습니다. 용의자의 소지품이라든지 공격에 쓰였던 칼 이런 걸 현장에 수송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A씨는 나흘 전 관광객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으로 여성에 대해 반감을 갖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인 범죄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9일에는 제주시에서 50대 식당 여주인이 중국인 관광객 8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자는 7월 현재 347명, 이 중 69.2%가 중국인입니다.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한 무비자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원입니다. 모텔 객실에서 갓난아기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추석 되면 늘 발생하는 사건이기도 한데 남동생에게만 재산을 나눠줬다면서 친정에 불을 지른 여성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승돈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 객실에서 신생아가 발견됐습니다. 아기 옆에는 사정이 있어서 키울 수 없다며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견은 그 모텔 청소하시는 분, 그때 마침 나가던 시간대가. 경찰은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객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3층 건물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오전 8시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에 있던 전선이 타면서 1시간 동안 인근 50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재산을 남동생에게만 나눠줬다며 친정에 불을 지른 38살 최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어제 오전 7시쯤 남동생 등 10여 명이 자고 있던 친정에 찾아가 인화물질이 가득한 맥주병 3개를 던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가족들이 급하게 불을 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정부가 4년 전에 50cc 미만 오토바이까지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없는 이른바 유령 오토바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가 도로를 달립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나와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사가지고요. 빨리 가는 길에 가서. 가와야 주차 때문에. 경주형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번호판 안 맞추면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는 오토바이. 시한명이고. 광주의 한 대로 일대를 3시간 동안 돌아봤는데 번호판이 안 달린 오토바이만 20대나 발견됐습니다. 이 오토바이들은 무등록이어서 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고 나면은 자기도 손해고 다친 사람도 손해고 이거 다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경찰은 지나가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보고도 단속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현황 파악은 고사하고 대책조차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수치가 좀 현황 파악은 좀 어렵나 보네요. 저희가 신고됐을 때 제가 관리하는 거지. 유령 오토바이가 활개를 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두 번째 팜포커스에선 변화하는 명절 연휴 풍속을 짚어보겠습니다. 일 때문에 또 공부 때문에 고향 방문을 포기하고 나홀로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유통업체들은 연휴 나홀로족을 사로잡을 상품들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귀성을 포기한 나홀로족 최세원 씨. 연휴 기간 식사는 편의점에서 해결했습니다. 전과 너비아니, 나물과 사골국까지 추석 식탁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에서 혼자 밥 해 먹기도 그렇고 또 식당은 다 문이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편의점에도 도시락도 많이 잘 나오고 또 명절 도시락도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혼자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면서 명절 기간 편의점 도시락 매출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 조사 결과 명절 기간 도시락 매출은 2013년 18.4%에서 지난해엔 45%까지 뛰었습니다. 나홀로족을 겨냥한 마케팅은 도시락뿐만이 아닙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와인 한 병과 햄 세트, 굴비 3마리 세트 등 1인용 상품들을 내놓았고 호텔들도 소형 영화관과 수영장, 스파 등 나홀로족 추석 패키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연휴가 또 길다 보니까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호텔을 선택하게 됐어요. 1인 가구의 증가가 명절 풍속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민족 대명절이라고 불리는 한가위. 전통적으로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라는 통념이 있었는데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추석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신환순 기자입니다.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은 명절이라고 가족들이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명 중 1명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도 별로 할 일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가도 친척들이랑 막 엄청 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서 가도 그냥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고. 그에 비해 명절에 혼자 있으면 평소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우울하다는 의견은 35.5%에 그쳤습니다. 명절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는 휴일이라는 대답이 74.3%로 가장 높았습니다. 명절을 가족이 모이는 날이 아닌 휴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여성보다 남성, 그리고 젊은 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연휴가 길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공부도 좀 할 수 있어서 좀 휴일에 가깝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명절은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는 보편적 명제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네, 대부분 상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문을 여는 편의점. 이것만큼 편리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늘 북적이던 편의점 골목이 텅 비었습니다. 하루 매출은 3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거의 안 나오고 재물 좀 요즘에 13,740원. 추석 연휴 당일인 오늘 사무실 밀집 지역인 이곳에는 근처 식당들도 모두 문을 닫고 인적도 드물지만 편의점만은 예외입니다. 손님이 없어도 문을 열어야만 하는 본사와의 계약 때문입니다. 멋대로 문을 닫았다간 본사 지원금이 끊기는 등 손해가 더 큽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점주들은 고향도 못 가는 신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쓰려 해도 휴일 추가 근로수당이 부담입니다. 이 요새는 이제 알바가 거의 이제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 쉬겠다고 통보를 하면 저희 울매 계좌면 그냥 끌고 가고. 본사 인력 지원 서비스는 미리 신청한 소수 영업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회생이 24시간 운영인데다가 물론 가는 조건 자체도 이제 시스템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고객들하고의 어떤 약속인 건데. 계약 조건에 따라 명절에 한해선 쉴 수 있는 편의점도 일부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본사에선 꺼리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바늘구멍인 국내 취업 대신에 해외 취업을 노리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취업을 독려하는 광고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언어 문제와 뜻하지 않은 차별 대우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해외 취업의 첫 관문인 면접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미용이 처우가 별론데 외국에서는 이제 미용하는 한국인들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라. 지난해 해외 취업자 수는 2,900여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0%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현지 패션 업체에 취업했던 이모 씨. 백인 동료들과 달리 매일 야근을 시키는 등 불공평한 대우에 부딪혀 결국 2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취업 비자는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게 끝나면 언젠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 잘 보여야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야근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학생 서영주 씨는 해외 기업에서 인턴을 한 뒤 오히려 해외 취업에 신중해졌습니다. 어학연수를 받긴 했지만 언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업무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저에게 주어진 일조차 적더라고요. 전문가들은 허상을 쫓기보단 매실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개개인이 묻지 마 해서 해외로 나가보자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험을 비춰서는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고, 또 사전에 외국 기업과 직무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 지원할 것을 당부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요즘 대형마트에서는 파파야를 비롯한 열대 과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지를 찾아보면 동남아가 아닌 국산으로 나오는데요. 이 기후온난화로 열대 과일과 작물이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렁주렁 탐스럽게 매달린 열매. 브라질이 원산지로 패션 프루츠로 불리는 열대 과일 백향과입니다. 100가지 향과 맛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거든요. 그 향긋한 맛하고 신맛, 단맛 여러 가지 맛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죠. 남부 지방에 고소득 열대 작물을 키우는 농가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온실 난방비 등 경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큰 노동력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배가 용이한 그런 작물입니다. 동남아가 주산지인 파파야도 인기 작물입니다. 야간 기온이 최하 이제 20도 이상의 기온에서 자랄 수 있고요. 이제 온난화에 대비해서 아열대 과수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올해 전국의 열대 과일 재배 면적은 106헥타르로 지난해보다 80% 넘게 늘었습니다. 멕시코 감자인 히카마는 노지 재배까지 성공했습니다. 히카마는 씨앗과 콩깍지에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어 농약을 쓰지 않아도 병해충에 잘 걸리지 않아 쉽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한참 잘 자라죠. 열대 작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30도 정도 온도에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열대 작물이 농가의 고소득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사과는 경북, 한라봉은 제주도가 떠오르지만 이젠 이런 상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사과를, 충북에서 한라봉을 재배하는 상황으로 과거 교과서에서 나오던 작물 재배 한계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해발 500m 강원도 양구의 사과 농장. 강원도에서 사과 재배가 활발해진 건 1990년대 초반부터. 평균 기온이 낮아 사과 재배가 불가능했던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도 이렇게 사과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속살이 하얘요. 20년 전 500헥타르 수준이던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은 지난해 7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익지를 않았어요. 적정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과가 잘 됩니다. 제주도가 주산지인 한라봉은 충북까지 진출했습니다. 인건비가 비교적 적게 들어가고 무엇보다 따뜻해진 날씨 덕에 난방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 같은 건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체 작물을 찾게 된 거고. 지난 100년 동안 한반도 평균 기온이 1.8도 상승하면서 과일 재배 한계선이 북상했기 때문입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사과를 대신해 대체 작목에 눈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면도 안 맞고 농가 소득이 줄어들면서 대체 작목이 이제 대주로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지역의 특산물 지도마저 뒤바뀌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송훈입니다. 네, 최근 막말을 자제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던 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가 한미 FTA는 재앙이라며 다시 공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계는 물론 우방국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뉴욕 경제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또다시 한미 FTA를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The job-killing trade deal with South Korea, another disaster, and now the Trans-Pacific. 미 의회 외무위원장이 한미 FTA 파기를 법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아랑곳 없이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이 부담하는 미군 주둔 분담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가 하와이가 아닌 아프리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도 없이 말을 바꿨습니다. President Barack Obama was born in the United States, period. Now we all want to get back to making America strong and great. 트럼프의 비논리적인 발언과 말 바꾸기는 미 금융계에서도 큰 근심거리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메릴린치 공동조사에서 월가가 우려하는 급변 사태 중 트럼프 당선이 2위에 꼽혔습니다. 대선을 2달 앞둔 현재 트럼프 지지율은 38%로 힐러리의 4%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산과 산을 잇는 기다란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하늘과 맞닿을 만큼 높이 떠 있는 이 다리의 이름은 베이판장 대교. 565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입니다. 최근 장각의 대협곡에 건설된 유리다리보다 1.5배 더 높습니다. 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다리는 올해 연말 개통됩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금색 변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18K 진짜금으로 만들어진 이 황금 변기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설치된 작품 아메리카입니다. It's 18 karat gold, cast solid, and it's fully functional. 이탈리아 출신의 작가 카텔라는 경제적 불평등을 표현하기 위해 황금 변기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남성이 성인 여성의 모습을 한 인형을 마구 더듬습니다. 마냥 즐거운 듯 보이는 남성과 달리 구경꾼들은 민망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가상현실에서 여자친구를 만드는 3D 게임이 도쿄 게임쇼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참가자들의 에로틱한 장면이 계속 연출되자 주최 측은 게임에 포함된 마네킹 인형과의 접촉을 금지시켰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요즘 TV에서 나오는 연예인 가족 중에서 당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아빠와 딸이 있습니다. 가수 김웅국 씨와 그의 딸 김주현 양입니다. 네, 붕어빵처럼 쏙 닮은 부녀를 백은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틀기만 하면 등장하는 예능인 김웅국. 이제 김웅국이가 없는 그런 방송은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김웅국이가 보증수표고. 딸은 항상 바쁜 아빠가 걱정스럽습니다. 요즘에 많이 바쁘시니까 좀 이렇게 막 잠도 잘 못 자시고 또 이렇게 음식도 제대로 잘 못 드시니까. 어느새 불쑥 자란 딸과 아버지의 속정은 더 깊어갑니다. 짝이 이게 컸어요. 키도 170이나 될 정도고. 그리고 생각하는 게 속이 깊고, 야, 그냥 아버지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팔불출이라 해도 어쩔 수 없는 딸 자랑. 뭐 한 4개, 5개 하는 것 같은데요. 영어, 뭐 한국어, 그다음에 스페인어. 차이나.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빼닮아 끼도 타고났습니다. 잠재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기, 뭐 춤, 뭐 이렇게 뭐 모델 같은 거.
어렸을 때는 막 춤 같은 거 좋아해서 막 가수 그런 꿈이 있었는데 이제 좀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직업을 이렇게 했으면. 소문난 닭살 부녀. 예, 뽀뽀는 키를 잽니다. 뽀뽀키라고. 그냥 눈만 뜨면 뽀뽀하죠. 아주 너무 좋아요. 스킨십을 해달라는 제안에 립스틱 바르는 I love you. 김은국은 과거 자의반 타의반 정계 진출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떨까? 사람 몸 나쁜데 또 그런 얘기하면 또 병 더 도지게 만드세요. 정치의 꿈은 버린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또 우리 나중에 들이대면 돼요. 17년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장학금을 주면서 그 학생들한테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바람은 딸이 바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뭐 이런 그늘보다는 주연이가 더 큰 사람이 돼서 대한민국 또 전 세계를 빛내줬으면 좋겠습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김병지 선수가 내일 열리는 울산과 포항의 K리그 클래식 경기에서 파란만장했던 24년간의 현역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공식 은퇴식을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인 김병지 선수를 박상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K리그 통산 최다 기록인 706경기 출전. 45세 5개월 15일의 최고령 기록까지. 김병지는 기록이었고 또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병지에겐 기록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기록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닉네임들, 꽁지머리, 골 넣는 골키퍼, 팬들이나 미디어 쪽에서 만들어줬던 그 수식어들이 저에게는 정말 좋고. 그라운드 밖으로 눈 한 번 돌린 적 없는 24년 프로축구 외길 인생에서 팬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쉬움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프로 생활 하면서 즐겁고 행복했고 감사했던 게 많으니까요. 그 아쉬움은 정말 눈녹듯 사라지고. 가족들과 추석 연휴를 온전히 지내기는 처음입니다. 친정팀 울산과 포항과의 경기에서 열릴 내일 은퇴식 생각만 하면 또 한 번 가슴 설렙니다. 울산현대는 제 축구 고향 같은 팀이었고 포항과 함께 했던 그 시간 속에서도 제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축구 해설로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입니다. 와이프랑 이제 와인도 한 잔씩 하고 또 술도 조금 배워봤으면 했는데 또 해설을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음주 예술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축구의 기록이 다 나오네요. 선수 때나 지금이나 인구틀 새 없이 바쁜 건 여전하지만 배움의 시간은 마냥 즐겁습니다. 테마 인터뷰 박상준입니다. 태풍이 남긴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남부에는 내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더 내릴 텐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영동 지역에도 비가 계속되겠고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뱃길 이용하신다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부터는 한낮에도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돕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정치구단, 정치 입신의 경지의 노 정치인이 과연 어떤 포석을 갖고 이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 오지도 않은 반 총장에게 이런 말을 한 것, 왠지 모르게 서두른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뉴스쇼판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